관계대명사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이름이 관계라는 것은 접속사를 말하죠. 그럼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을 두 개를 연결했다는 소리입니다. 관계. 쉽게 말하면 관계 접속사예요. 뭐냐면 I lost my ring이 내가 반지를 잃었고 우리 엄마가 그 반지를 사줬고 이게 두 문장의 동사가 하나 둘이 있는데 명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접속사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관계가. 다만 한 문장의 명사 겹치는 두 번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기대명사라는 걸 쓰잖아요. 같은 명사를 한 문장에 두 번을 못 쓰니까. 그죠? 예를 들면 마실 것 좀 주세요. 마실 거 영어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하잖아요. Something 무엇인가인데 to drink it을 원래는 to drink it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문장에는 명사를 두 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안 쓴 것 뿐이에요. 같은 개념이 생기는 거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대명사를 안 쓴 거죠. 그러면 이 대명사는 목적어였잖아. 이 대명사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흔적을 그대로 남겨서 목적격 대명사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이 꼴을 뭐라고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게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다만 얘는 뒷문장을 한번 봐봐 얘들아. 뒷문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샀는지를 알 수 있어 없어? 엄마가 산 거를. 목적어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이 결국에는 이 목적어 알 수 없는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용사절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만 이 명사라는 것은 대명사, 이 목적어라는 것은 문장의 주요 성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요 성분이 빠진 불안한 문장이 되는 거고 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이해 갔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정의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앞 문장을 보고 결정이 됩니까? 뒷 문장을 보고 결정이 됩니까?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을 보고 결정이 돼요. 뒷문장이 빠진 걸 대신 쓴 거라고. 1번 접속사, 2번 뒷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가 중요한 거라고. 뒷문장에서가 중요한 거라고. 뒷문장에서. 선행사랑 겹치는, 앞에 있는 명사랑 겹치는 명사를 뺀 거예요. 뒤에다가. 다음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우리 아빠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무실에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갔었죠. 그 사무실에. 여기 1번하고 우리는 거기를 갔었죠. 1번에는 뭘 쓰고 2번에는 뭘 써야 돼요? 앞에가 장소니까 where를 쓰는 게 아니라 뒷문장에서 뭘로 쓰였냐고. 이 명사가 누구를 대신해야 되냐고. 대명사를 대신해야 되냐고 아니면 부사를 대신해야 되냐고. 여기에 누구 써야 돼요? 원래 문장을 어떻게 써야 돼요? We went to go office예요. go office야? go 뭐라고 해요? to office라고 그러죠. to office, go to the office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명사를 대신한 거예요. 명사하고 전치사를 대신한 거예요. 얘들아,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치면 뭐라고 불러? 전치사하고 명사를 합치면 역할이 뭐야? 구, 그러니까 무슨 구? 형용사야, 부사야? 명사야? 전치사 명사를 합치면 뭐가 돼? 부사가 되잖아요, 부사. 그래서 부사를 대신했으니까 접속사하고 일단 1번 접속사하고 누구를 대해야 되는 거야? 전치사 명사를 대한 거야. 전치사 명사를. 그럼 아까 위에서도 말했잖아. 전치사 명사, 접속사하고 명사를 합치면 뭐라고? 접속사하고 명사를 합치면 뭐라고?
관계대명사라고. 전치사 그대로 두고. 그래서 to 위치야 얘들아. to the office라고 이게. to the office를 대신한 게 to 위치예요.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고? where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선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행사가 뒤에 가서 뭘 했냐가 중요해. 얘들아 여기는 뭘 했어? 누가 빠졌어? We visit to the office예요. visit은 타동사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뭘 써요? We visit to Korea입니까? visit Korea입니까? visit Korea예요. We visit the office예요, 그냥. 누구만 쓴 거야? 명사만 쓴 거야. 명사만 썼으면 명사를 뺐으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애를 적어주면 돼요. 접속사하고 대명사하고 이렇게 겹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야. 다시 한번 얘들아. 내가 관계 대명사를 쓸래, 관계 부사를 쓸래는 앞에를 보고 결정한다, 뒤를 보고 결정한다? 뒤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뭘로 쓰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빠진 게 전치사 명사가 빠지면 전치사 명사를 대신해야지. 명사가 빠지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즉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는 누구 하나 차이다? 전치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이 뒤에 전치사 명사를 빼면 우리가 그걸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래요. 니네들이 we went를 완전하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을 때 선행사를 갖다 집어넣으면 알아. we go office냐 to the office냐. 알겠어요? 전치사가 같이 전치사 명사가 빠지면 완전한 문장, 불안한 문장. 전치사 명사가 같자. 명사가 빠지면 완전한 문장, 불안한 문장. 불안한 문장. 왜? 주요 성분이니까. 전치사 명사가 빠지면 뭐가 빠진 거야? 수식어구가 빠진 거라고. 완전한 문장, 불안한 문장? 완전한 문장. 아셨어요? 뒷문장을 보고 결정한다. 봐봐. 내가 다운로드 했다 얘들아. 카톡은 장소야 아니야? 모른다니까? 모른다니까요. 어디를 보고 알아요? 뒤에를 봐야 알아요. 뒤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클래스메이트는요 채팅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빠진 게 명사가 빠졌어요, 장소가 빠졌어요? 카톡이 빠졌어요, 카톡에서가 빠졌어요? 우리는 채팅을 합니다, 카톡 이렇게 안 쓸 거 아닙니까? 카톡에서. 그럼 여기는 장소예요. 보통 인터넷은 on을 쓰니까 on 카톡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다운로드를 받았죠. 우리 엄마는 그 카톡 정말 싫어해요. 여기는 장소예요, 대상이. 여기 대상 명사가 빠졌어요. 선행사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행사가 뒤에서 뭘로 쓰였냐가 접속사 다음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요. 뒷문장의 이야기니까.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딱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분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격 공부하시면 돼요. 소유격. 소유격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소유격이 없는 문장은 불안한 문장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결정내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가 전치사가 다양합니다. 관계부사를 전치사 명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겹쳐진 걸 공부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오늘 끝나요. 자, 이런 모든 규칙을 일단은 뒤로 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 사람하고 후 써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누구냐 이거지. 나는 was why예요. was why. 여기서 why는 뒤에 the reason, 앞에 reason이 빠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세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는 어느 자리에 온다? 형용사 자리, 명사 자리?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빠지고 그 자리를 메꿨어요. 그럼 선행사는 명사니까 명사 자리를 메꾼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선행사를
자리가 생략된 관계부사는 누구 자리에 있게 된다? 명사 자리에 가게 된다. 명사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관계부사가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건 명사 자리에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선행사를 포함한 경우, 선행사를 생략한 경우, 이때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가 다 어느 자리에 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 안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 자리로 가 있죠. 선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선행사 자리를 내가 대체했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형용사 자리가 아니라 다 어디에 있다? 누구 자리에 가 있다? 선행사가 명사니까 명사 자리에 가 있어요. 이 경우하고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이 경우하고 선행사를 포함한 경우, 선행사 포함이 누굽니까? whatever, forever. 얘네들은 선행사를 포함할 수 있죠. 얘네들은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선행사가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그 명사 그 자리 그 역할을 그대로 자기가 해줍니다. 얘네들은 이 두 가지는 명사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것이 그건 네가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이다. 사람 보러 간 거예요 지금. who를 쓴 거예요. 그러면 선행사가 who였던 소리예요. who. 아니면은 it was a very elegant place입니다. 아주 우아한 장소. 우아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항상 흥미로운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가는 이유입니까? 사람이 이유입니까? 뭐가 이유예요? 거기가 우아한 장소, 흥미로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우아한 장소라는 그 자체가 이유면은 얘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일시도 맞힌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뒷문장을 봐야죠. photography라는 것이 사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해졌죠. 오형식은 주술 관계니까 이게 주어 수어니까 무엇을 이러한 곳을 이 place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거 너네들 이번에 시험에 나왔나요? unless로 바꾸시라고 시험에 나왔었나요? 이거 니네 이번 시험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부사고 이건 접속사죠.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럼 그렇지가 누구예요? 가능케 해주지 않았다라면 이 얘기죠. 이렇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이것이 didn't allow를 했다면 이 뜻이죠. 이게 빠져있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가능케 해주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들이 would not have been able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가? to see 보는 것이 뭘 볼 건데 뒤에 빠진 게 누가 빠졌어요? 명사가 빠져서 전치사 명사가 빠졌어. 명사만 빠졌잖아요. 그러면 얘는 장소로 안 쓰인 거야 뒷문장에서. 그냥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see, then이 빠졌어요. 그러면 then만 쓰면 되지. then만 들어가면 되지 여기다가. 거기다가 전치사를 왜 쓰냐는 거죠. 이해 갔어요? 뒷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뒷문장에서 뭐가 빠졌냐가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러면 1번 접속사, 2번 대명사. 알겠죠? 접속사, 대명사. 아시겠어요? 이건 계속적 용법은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적 용법 내가 이따가 해드릴게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써놓으세요. 일단은 보호라고 써놓으세요. 내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There are many incentives. 이게 이제 어렵죠. 이게 우리가 영어에 가장 없는 게 한정적 개념이라서 이게 소유격이 없으면 문장이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이 문장이 지금 unemployment is a powerful negative incentiv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불안해 보이세요? 주어, 동사, 보어.
저 불안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죠? 그죠?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불안하고 계시고. 이게 여러분들 소유격은 빠지면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소유격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뭐냐? 그래서 계속적인 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를 영어하고 한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명사를 쓸 때 엄마를 쓸 때 영어는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게 돼 있어요? 누구 엄마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누구라는 개념을 붙여줘야 돼요. 누구. 쉽게 말하면 즉 한정을 해주는 한정사를 붙여줘야 돼요. 한정사. 이게 한글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죠. 한정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나 언, 더, 소유격. 누구라고 이렇게 한정을 딱 지어줘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야 책 펴. 한거랑 똑같아요. 책 몇 권 있었지? 책 가방이. 너무 많죠? 너무 많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딱 집어줘야 돼요. 야, 그 까만색 책 꺼내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형용사가 한정적 개념을 합니다. 영어는. 쉽게 말하면 애들아 엄마 왔어 하면 못 알아먹는단 말이야. 엄마가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한정사 안 써가지고 여러분 점수 깎인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한정사가 한글과는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정사가 반드시 끼워줘야 되는데 한정사가 빠져있는 명사는 추상명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불안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unemployment가 어떤 그거냐 이거지. 이게 추상적 개념으로 그냥 일반화 시켜버린 실업률이란 라고 정의를 내려준 게 아니라면 그것들 중의 얘네들 중에 얘가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많은 동기 장려책들 중에 unemployment는 하고 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 이 소유격이 my나 무슨 your나 his나 her나 이런 식의 소유격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고 소유격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죠. 소유격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고 책상 다리를 영어로 읽어요. 데스크의 다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쓰는 경우도 있다? 한정을 시켜주는 방법이 뭐도 있다? The leg of the desk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럼 여기가 한정이에요. 한정 이렇게 한정 이루어지고요. 한정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unemployment 실업이죠. 자 어떤 거에 대한 실업? 뭐의? of them이에요. 이 them이 누구야? 장려책. 그들의 장려책들 중에 unemployment가 이렇게 된 거예요. is a powerful 강력한 부정적 동기부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접속사 and라는 접속사하고 뒤에 있는 대명사 대마고를 합쳐서 뭘로 바꾼 거다? 위치로 이렇게 바꾼 거. 그래서 of 위치가 소유격이에요. 아셨어요? 이걸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이따 앞으로 가서.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문장 끝.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어. 많은 동기책들이 있습니다. Under normal condition, 일반적 상황이라면, 얘는 삽입분이니까 그냥 뺄게요. 일반적 상황이라면 그들 중에 unemployment가 가장 강력한 부정적 동기부여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직장 잃는다. 너 그렇게 하면 학교 못 다닌다.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체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분하실 줄 알고 소유격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구분할 줄 알면
되게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계속적인 것까지를 잡으면, 이 4개 잡으면 형용사적 개념은 다 끝나요. 4번 갈게요, 4번. 다시 한번 말할게요.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뭐다? 접속사와 대명사다. 접속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쓸 필요 있다 없다? 안 씁니다. 그냥 대명사만 쓰면 돼요. 이해 갔어요?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쓰고 싶으면 이 두 개를 빼야죠. 합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 most of which나 whom, 그들 중에 which를 쓰는 게 맞겠죠? most of which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and most of them이에요. 아셨죠? and 없으면 틀립니다. most of them 틀려요. 왜? 동사가 2개니까. 동사의 개수 안 맞추면 틀린다, 얘들아.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동사를 쓰는 거예요. 동명사를 바꾸든 형용사를 바꾸든 부사로 바꾸든. 그래서 millions of law abide. abide는 준수하답니다. abide는 약간 복종하는 거죠. obey, follow. 말을 잘 듣는 거죠. 그죠? conform. 내가 어디에 잘 수긍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수긍하고 다니는 거예요. conform. 내가 형태를 같이 이루면서 수긍하면서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abide, obey. 내가 말을 잘 들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millions of는 형용사고 대시가 붙어 있는 것도 형용사죠. 그 주어는 얘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법을 잘 따르는 수백만 명의 아메리칸들이, 미국인들이 are addicted.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죠. 전부 다 addict가 뭐예요? add가 덧대죠. 내가 어디에 딱 덧대어져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중독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전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담배가 사실상은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죠. 여러분, 코카콜라의 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케인이에요, 코케인. 코케인을 넣어서 중독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드러그죠, 사실. 드러그. 그죠? 합법적인. 그래서 코카콜라죠, 코케인. 그러니까 그 코카콜라를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법은 잘 지키고 산다고요. 근데 정부가 가장 큰 세금이 미뤄지는 가장 큰 세금 중에 하나가 담배죠. 담배 인상공사.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그리고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고 그들의 대다수가 자기가 don't even know it. 그냥 자기가 중독되어 있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죠. 카페인. 하루에 커피를 7잔을 먹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카페인 없는 커피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우리는 자, civilization, 문명입니다. 자, 문명이 장소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뒷문장을 봐야 알아요. 뒷문장을 봤더니 대략 around, 대략 8,000년, 서기 8,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settle, 정착했습니다. 어디에? in village, 마을에. 그럼 이 마을이 어디 마을이에요? 그 문명 속의 마을이죠. 그 마을에 뭐 하기 위해 cultivate the wild grain, 야생 곡물을 cultivate, 뭐 한다? cultivate. culture가 무슨 말이라고요? 동사로? culture가 동사로 뭐라고요? 뜻이? agriculture가 뭐야? 배양. 그러니까 culture가 또 뭐 하는 거야? 경작하다예요. 키우다. 알겠어요? wild grain, 야생 곡물을 키우고, domest가 뭐예요? dom이 뭐예요? dom이 뭐 하는 곳이에요? dom. 니네가 학교에 있는 그 곳이 어디예요?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곳. dormitory죠? dom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란 말이에요. 그럼 domesticate를 동물을 시키겠단 말은 뭐예요? 안으로 집을 갖고 들어오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사육시키는 거예요.
domesticated animal, 동물들을 사육시키고자 그러기 위해서 village에 settle down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어디에 가야 되냐고.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던 거야? 그 문명 속에 있는 마을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문명이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뒤에서는 장소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라고. 그럴 때 앞을 따라가 뒤를 따라가 뒤를 따라가. 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뭘 대신한 거니까? 뒷문장의 단어를 대신한 거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 크레이드이 뭔지 아세요? 크레이드? 요람 크레이드. 난 이 단어만 보면 아직도 그 단어가 생각나요. 제 와이프의 언니가 저를 한참 보고 이야기하고 놀고 한 3주인가 4주인가 지나고 나서 내 나이를 물어봤어요. 내 나이를 딱 듣자마자 언니가 이 얘기를 했죠. 제 와이프 언니가. 이거 무덤 파는 일인데.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했었답니다. robber가 뭔지 알죠? robber. 강도죠, 강도. 그러고 크레이드 robber라고. 크레이드를 가져갔다고. 제 와이프가 한국에 유학 왔어요. 연세대학교에. 미국 대학에 있던 학생이 원어민인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가지고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남자랑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을 같이 갔어요. 차랑.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황당해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26살 때 암을 걸렸어요. 와이프 엄마가 와이프를 25인가에 낳고 아니 21살에 낳았구나. 그때는 이제 어머니 세대인데 결혼 일찍 했고 시골이니까 애를 낳고 암을 판정받았어요. 26살.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걸 못 볼 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4살 때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내장을 절반 이상 다 드러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백을 차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장 기관이 아예 정지. 다 밖으로 이게 다 기계로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놓인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좀 결혼을 일찍 한 것도 있어요. 와이프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약간 시골이라서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아마 엄마에게 뭔가 안심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하나는 공부 안 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남자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한답니다. 프레드 마더라고. 얘 언니가 나하고 8살 차이니까. 얘 언니가. 얘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난 거죠. 재수없게. 자, 한번 볼게요. 자, 1930년 이래로 쭉 에버니까 강조죠. Ever since. 쭉. archaeologist니까 고고학자잖아요. archae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인류라는 뜻이니까. 인류학자죠. 고고학자. 얘네들이 믿는 바로는 바로 대기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누군 학자, 유명한 아저씨들이 뭔가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주장이고 근거예요. 독해에서는. 그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밸리 in ancient Mesopotamia. 지금의 아이브레이드예요. 지금의 이라크 쪽에 있는 이게 이제 5대 문명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 the cradle of the civilization. 문명의 시초였대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문명의 시초인데 사람들은 settle in the village of the civilization 이런 게 빠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문명에 있었던 그 문명의 그 지역에서의 마을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전치사 명사 쉽게 말하면 장소적 개념으로 쓰였으니까
관계 부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셨나요? 요 나머지 다섯 문제는 앞 내용을 제가 좀 공부하고 나서 토요일에 풀게요. 어디를 보시느냐? 자, 몇 개씩만 하나씩, 이렇게 한 문제씩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숙제하러 제가 돌리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개념 같은 것만 하나씩 할게요. 4번 한번 해볼까요? 24쪽에 4번. 4번. 관계대명사의 개념은 다 아셨으니까. 먼저 3번부터 한번 해보죠. 3번.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3번. 해석 한번 해볼래요?